일단 오늘은 2차 부등식에서 마지막 테마라고 할 수 있는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수원수투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거에서 공통수학 원이 어디서 제일 많이 쓰여요? 라고 하면 수원수투에서는 당연히 이 2차 부등식, 당연히 뭐 2차 방정식의 근계관 이런 것도 당연히 쓰이겠지만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2차 부등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두 개의 테마, 224페이지는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고 225페이지는 실근의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듯 다른데 이거에 대한 거는 완전히 흡수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내용만 조금씩 바꿔서 고2 때 바로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근의 조건에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일단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예요. 그러니까 부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부호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부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이 양수근이다, 음수근이다, 이런 걸 우리가 부호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테마가 3개가 나오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나오던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쪼개지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3가지로만 먼저 볼게요. 두 근이 모두 뭐일 수도 있어? 음수거나. 세 번째는요, 마지막 경우. 2개가 다 양수거나 아니면 2개가 다 음수거나, 마지막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거지. 모두 양수, 모두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실근의 부호는 그냥 우리들끼리 3, 3일 법칙 뭐 보통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냥 연상이라도 잘 해보고 싶어서. 이 3, 3일의 의미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나오면 조건에 3가지 써야 되고,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다라고 나오면 3가지 써야 되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나오면 보통 1가지만 써도 괜찮아. 이걸 언급하는 3, 3일 법칙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애들이 요거 1번, 2번 케이스 같은 경우, 두 근이 모두 다 양수거나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인 것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나오면 굉장히 귀찮겠다 이렇게 예상하죠. 왜냐하면 무려 부등식을 3개를 풀어서 그 3개가 동시에 지나가는 연립부등식까지 풀어야 되는 파트라서 조금 그냥 번거롭다, 계산이 길어진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언급이 나올 때 제일 좋아하죠. 풀이 과정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꼭 한 가지가 진짜 한 가지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일단은 3가지가 왜 3가지인지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근을 보고 쟤는 양수입니다, 쟤는 음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두 근이 일단 실근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OI 양수인가요? 아니에요. 음수인가요? 아니에요. 0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허수라는 것은 수직선에 올릴 수 없는 숫자, 그러니까 대소비교가 불가능하다 해서 어디 가서 OI가 마이너스 3i보다 크다 이런 말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허수 같은 경우는 대소비교는 불가능하고 연산을 하려고 하면 그냥 사칙연산, 기호로서 연산은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어떤 근을 보고 누군가 저거 양수근이다 라고 말했다는 건 첫 번째, 일단은 그 근이 모두 실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줘야 돼. 괜찮아요? 일단 실수니까 쟤 보고 어제 양수네, 어제 음수네 라고 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면 저 지금 어떤 거 볼 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평범한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둘 다 만약에 양수근이면 두 근이 더해서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둘 다 양수근이면 두 근의 곱 또한 뭐가 나올 거야? 두 근의 곱. 이렇게 이 3가지를 다 따져서 공통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3가지 부등식을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근데 이거 판별식도 조심해야 하는 게 굉장히 한 끗 차이로 답이 갈리는 게 부등식 파트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오면 중근일 수는 없다라는 거니까 등호는 무조건 빼주셔야 하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그냥 두 근이라고 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등호는 붙여주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은 일단 써주세요. 왜 음수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실근이라는 거야. 두 번째 갈게. 두 근의 합은 뭘까? 두 근의 합. 음수. 세 번째, 두 근의 곱 뭘까? 두 근의 곱.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따져서 공통범위를 찾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애들이 좋아한다는 그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이거는 왜 한 가지만 따져도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 우선 판별식을 안 따져도 돼. 왜냐면 우리가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 사실 그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이 3번 조건이죠. 두근의 곱만 따질 거거든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두근의 곱하면 뭐가 나와요? 0보다? 작아요. 근데 제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언급했는데 두근의 곱이라는 건 결국에 근계간으로 A분의 C가 0보다 작다고 A랑 C의 부호가 서로 달라 이거지. 근데 제가 옛날부터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이거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같이 2차 함계수랑 상수 함계수 다른 거 누가 판별식 써? 그냥 보자마자 서다두실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말을 했었어.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판별식 자체에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내가 지금 A랑 C가 서로 다른 부호라서 A분의 C가 음수면 AC도 음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이 자체는 양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B 자체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어차피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음수 곱하기 음수 즉 양수를 더했어. 그럼 결국 얘는 0보다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두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것만 따지면 알아서 판별식은 자동적으로 충족이 되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 조건을 써? 아니 안 써도 돼. 그냥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 자체에 이미 판별식은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아까 위에서는요 다 두근의 곱이 양수 조건을 풀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꼭 썼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두근의 곱이 음수다를 쓰는 거는 판별식을 무조건 0보다 커지게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아 너 안 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지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굳이 써보지 않아도 된다. 자 그렇다면 근데 두근의 합은 왜 안 써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두근의 합은 왜 안 써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안 써도 되니까 안 한 거고 뭐 하지마 이런 건 아니었고 안 써도 되니까 안 한 건데 두근의 합은 왜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지금 정확한 대답이잖아요. 아, 알 수가 없네. 그냥 부호가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면 더해서 양수겠지만 마이너스 3과 1이면 두 개 더해서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과 3이면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쓸 수가 없으니까 즉 알 수 없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왜 애매하게 이게 331에서 1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한 건 가끔은 근데 그런 말을 줄 때가 있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데 양수근의 절대값이 뭐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언급을 해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양수근의 절대값이 5고 음수근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때는 두근의 합 써도 되죠. 그러니까 써도 되죠가 아니라 써야 하죠. 왜? 두근의 합이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런 상황이면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때는 3, 3, 2 두 가지를 따지셔야겠죠. 여전히 판별식을 안 따져도 되는 거고요. 왜냐면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거에 판별식은 이미 끝났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모두 양수의 조건, 모두 음수의 조건, 서로 다른 부호의 조건 세 가지 한 가지 따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그리고 요런 거 서로 다른이라는 조건 없으면 판별식에 등호 무조건 붙이셔야 되고 서로 다른이란 말 나오면 판별식에 등호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왜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항상 판별식이 0보다 크므로 판별식의 부호를 딱히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도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한 가지 따지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이 나왔어. 만약에 양수근 절대값이 음수근보다 크다라고 하면 곱이 음수다 플러스 두근의 합은 양수야 따지셔야 되고 음수근 절대값이 양수근 절대값보다 커 그럼 두 개를 더해서 음수 나온다. 그리고 두근이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똑같아. 마이너스 5랑 5 이렇게. 그러면 두근의 합은 0이다. 이것까지 꼭 따져주셔야 된다라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할 실근의 조건 테마 중에서 실근의 부호 테마는 이게 끝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두 번째로는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근의 위치거든요. 근데 엄밀히 국어적으로 느낌 전혀 달라요. 상상하셔야 돼요. 실근의 부호는 진짜로 실근의 부호를 언급하는 거고 실근의 위치는 단순히 양수 음수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말씀드릴게요. 이 2차 함수의 이 x절편 즉 방정식에서의 그 두 근이 예를 들어서
5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5보다 근이 실제로 오른쪽에 위치한다. 수직선상 우리는 오른쪽에 위치한 걸 크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말해요. 알파 베타가 둘 다 5보다 크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둘 다 양수 근일 거 아니야. 당연히 5보다 큰 근이니까. 그렇다고 저걸로 풀어? 1번 실근의 보호? 그거 아니라고. 얘는 실근의 위치를 언급하는 거지 실근의 부호를 언급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왜 두 개가 지금 뉘앙스가 다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면서 자 여러분 실근의 부호 이렇게 다 알려줄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실근의 부호를 언급하는 문제인지 실근의 위치를 언급하는 문제인지는 문장을 읽고 파악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치? 자 그럼 오른쪽 들어가서 실근의 위치 언급하는 거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실근의 위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근데 이거는 아까 실근의 부호보다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훨씬 다양하거든. 말은 만들면 그만이니까 꼭 몇 가지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좀 그런데 그 대전제 조건을 한 번만 써드릴게요. 대전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그 문제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간단하게라도 꼭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간단하게 제발 Y축 같은 거 그리지 마요. 그냥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두 근이 모두 이게 두 근이거든. 두 근이 모두 막 1보다 크대. 그럼 1보다 오른쪽에 그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두 근 알파랑 베타가 모두 다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두 근 사이에 뭐 1이 있다라고 그리면 되는 거고 대충. 그러니까 뭔가 일단 그림에 만족하는 거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문제에서 말로 주어진 거를 간단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그리세요 먼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연상을 해주시냐면 나는 지금 이 그림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누군가 이 그림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준 힌트로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331 법칙 했었던 것처럼 꼭 세 가지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세 가지만 알려줘요. 이거는 스무고개가 아니라 딱 세 가지를 알려주는 고개인 거야. 그러면 뭐냐? 바로 함, 축, 판입니다. 함축판. 제가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함축판이잖아. 이거 함축판 써야지. 세 가지 써 라고 말을 할 건데 그 함축판의 함은 함수값의 부호를 말해요. 함수값의 부호. 함. 그 다음 축은 말 그대로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을 말해요. 축의 방정식 2의 2분의 2 마이너스 b 그거 괜찮아? 판은 뭘 것 같아? 당연히? 당연히 판별식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이걸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그림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마치 아무도 이 그림을 보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냥 도화지에다가 내 말만 듣고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함으로 갈게. 함이라는 거는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F1의 함수값의 부호를 꼭 언급해줘야 돼. 일단 다 듣고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안 쓰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지는지도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딘가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에 1, 뭐라고 했을 때 지금 1이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점이 1, 뭐 이거 되겠지? 딱 봐도 이 점에 이 빨간색 점의 y좌표의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는 양수야. 일단 이렇게 써야 돼. 두 번째, 축. 이 2차 함수 문제에서 어떤 식이 나올 거예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가장 일반적인 식을 한번 적어볼게. 이 2차 방정식. y는을 붙이면 2차 함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2a 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이 이 1이라는 기준. 당연히 기준 숫자가 계속 1이니까 1을 데리고 가서 푸는 거야.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 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은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괜찮아?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근데 일단 근이 존재를 해야 뭐 1보다 크다 작다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근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역시나 두 근이다라고 나오면 등호를 붙이시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오면 등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마치 331 법칙처럼 이 세 가지를 모두 따져서 연립부등식 공통된 해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물어볼게. 선생님 이거 너무 귀찮은데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왠지 이런 거 하나 없어도 큰 문제 없지 않나요? 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 꼭 이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해줘야 하냐. 그래서 제가 발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번, 3번만 친구한테 말을 해주고 1번을 말해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 봐봐. 일단 3번에서 근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근 존재하게 그리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축이 1보다 크다고 했죠 아까. 그럼 제가 이 축이 여기는 1보다 크다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 두근 알파랑 베타가 모두 다 1보다 커진다는 걸 구하고 싶었는데 1이라는 걸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인데 얘는 지금 1 넣었을 때 함수값 어떤데? 작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 그림이랑 달라지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1번 조건을 빼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약간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갈게요. 그럼 선생님 1번, 3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축을 언급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1번과 3번으로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 3번에서 두근을 가진다고 하니까 두근은 그려놓고 지금 1번에서 1 넣었을 때 함수값 양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 1 한번 적어볼게. 그럼 1을 넣으면 여기 어딘가에 1, 뭐가 나오겠지? 그럼 함수값 양수인 거 맞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두근이 1보다 크다는 걸 원했는데 지금 이 그림 어때?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아버리네?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2번도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 라는 거를 꼭 집어줘야 완벽한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3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1번과 2번을 아무리 만족시킨다고 한들 만약에 근 자체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거야. 근이 만약에 아예 없었다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 뭐 여기 있다고 치자 그냥. 그럼 1 넣었을 때 함수값 양수인 거 확인했죠?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했죠? 근데 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다 끝나잖아.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 하나 빼먹을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따져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마치 아까 331 법칙처럼 얘한테도 좀 아이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그림.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함축판도요. 그냥 일부러 아무 생각 없이 함축판 한 거 아니에요. 함수값 조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순서까지 다 부여해서 함축판으로 외우라고 한 거예요. 무조건 순서는 함으로 가주세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가끔은 함수값이 이 판별식을 대체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 마치 아까 우리 앞에서 두근의 곱이 음수야라는 것만 말하면 그때부터는 판별식 안 써도 무조건 판별식 성립한다고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괜찮아요? 봐봐.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일단 1에 넣었을 때 함수값을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1, 했을 때 그 점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 f1에 넣은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데? 0보다 작아요. 그쵸. 이것만 쓰면 이 문제는 끝난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야. 왜? 일단 선생님 축은 왜 안 쓰세요? 솔직히 말하면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 축이랑 1이랑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두근의 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하는 것처럼 축이 살짝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축이 살짝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판별식은 왜 안 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고방식이 될 건데 아래로 볼록 함수 그래프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x축보다 아래로 지나갔다라는 우리가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풀었어. 그럼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겠지. 이미 아래로 볼록 함수 그래프에서 단 한 번이라도 x축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그림이라면 말 안 해도 이미 두 근 가지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미 이 조건을 쓰는 순간 아래로 볼록 함수 그래프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함수값이 음수라는 조건을 쓰는 순간 판별식은 무조건이라고. 근데 그럼 앞에서는 왜 판별식 썼어요? 앞에는 제가 함수값 음수 조건을 쓴 적이 없어요. 얘 함수값 지금 양수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하늘로 두둥실 떠올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꼭 막아줬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그림은 이미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걸 썼는데 판별식을 굳이 왜 쓰냐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실근의 부호를 언급하는 문제는 331 법칙, 331 3개 한 개 따지면 되고 이 실근의 위치를 언급하는 문제는 함축판으로 마치 이 그림을 보고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 내가 설명을 해준다. 함수값 부호는 있잖아. 어쩌냐면 뭐 양수야. 뭐 축의 방정식은 뭐 1을 기준으로 뭐 오른쪽에 있어. 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너 이렇게 설명해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책에 잠깐 나오는데 정말 유명한 파트였고 그 옛날에는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뭔가를 따지는 근의 분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명칭이 그냥 실근의 위치라고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옛날 설명하는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 보면 다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이렇게 치면 굉장히 오래전 영상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나 중요한 테마였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저 226페이지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 조건 어쩔 수 없지. 세 가지 다 따져야지. 그치?
첫 번째 갈게. 일단 판별식 갈 건데 이거 그냥 두근이라고 나왔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안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저 짝수 판별식 갈게요. 그러면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까지는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를 꼭 붙여줘야 돼. 중근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근이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를 꼭 붙여주시고 그럼 얘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저 무조건 그림부터 그려놓을게요. 공통범위 찾을 때 여기는 뭐예요? 0 되는 값 K가 오른쪽은 그리고 큰 작자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의 합 갈게요. 두근의 합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떼고 쓸 거라서 두 배의 K 플러스 1 이게 두근의 합이에요. 맞아요? 자, 두근이 모두 다 양수면 두근의 합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0보다 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 약분에서 마이너스 2 이항하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하고 여기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이 순간 여기 부분 탈락입니다. 이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세 가지를 모두 다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세 개를 다 그리면 수직선이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부터 얘 탈락시키세요. 여기 판별식 이미 탈락이에요. 그쵸? 이미 여기 어딘가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이미 X 쳤고 마지막 세 번째 두근의 곱 가겠습니다. 두근의 곱 부호 그대로 K 플러스 3 당연히 두근이 모두 양수근이라면 두근을 곱하면 0보다 그래서 K는 뭐보다 크다? K는 보다 크다. 제가 여기 잠깐만 지우개로 지워서 마이너스 3은 요렇게 있었는데 제가 아까 왜 미리 X 쳐놓으라고 했냐면 이거 공통범위 찾으라니까 가끔 여기도 답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이미 여기에 그거 없었잖아. 그치? 이미 여기에 탈락됐잖아. 그러면 1번, 2번, 3번에 다 지나가는 정말 찐 최종 범위는 얘밖에 없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1번도 지나가고 2번도 지나가고 3번도 지나가는 유일한 페인트가 3개가 다 칠해진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고요. 여기밖에. 그래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고 이거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풀면 진짜 대충 막 이걸 막 그려놓고 여기 또는 여기 막 이렇게 해서 다 틀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답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2번 요거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는 순간 이미 너 여기 부분은 탈락이야 라고 이렇게 그어놓고 마음속으로 세 번째가 여기를 아무리 지나간다고 해도 찐으로 지나가는 여기 중에서 아까 공통범위 얘가 답이다 라고 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에서 좀 더 진화해서 3개짜리 부등식의 연립인 거기 때문에 다 각각 제대로 풀었다고 해도 마지막에 그림 잘못 그리면 틀린다라는 거 그리고 판단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두근이 모두 다 음수다 풀어볼게. 그럼 뭐만 달라질까?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음수라는 말은 했으니까 판별식은 있어야겠지. 그치? 판별식 우리 아까 써놓은 거 있잖아. 우리 잠깐만 가지고 올게요. 그냥 더 다시 풀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마이너스 2와 1에서 큰 작작이었다. 이렇게 돼도 괜찮을까?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두근의 합은 2K 플러스 1인데 생각해봐요. 둘 다 음수근이에요. 그럼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약분에도 안 바뀌고 이제 이항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미리부터 얘 X라고 얘는 이미 2이 탈락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두근의 곱 여기 나왔는데 두근의 곱은 어때요? 두근이 모두 다 음수근이라고 하면 두근의 곱은 0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부등식도 통과했고 두 번째 부등식도 통과했고 세 번째 부등식도 통과한 그 찐 마지막 최종적인 정답은 누구인가요? 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왜? 한 가지만 떠줘도 된다 그랬죠? 이미 제가 두근의 곱 K 플러스 3인데 그것이 0보다 작다라고만 풀어도 이미 판별식은 이미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두근의 합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는데 두근이 더해서 양수일지 음수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즉 K는 뭐보다 작다? 보다 작다. 이렇게만 쓰면 이 문제 풀이 끝. 더 이상 뭔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5번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누군가 모르게 저 그림을 꼭 그려 놓으셔야 돼요. 간단 그림. 일단 아래로 블록이었고
두근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두근을 그렸는데 이 두근이 모두 1보다 어쩐다고요? 1보다? 그럼 이렇게 그림 그려놔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함축판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함. 자, 1을 넣었을 때 함.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보다 크다 풀 거고 두 번째. 축. 이거 축의 방정식 할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2분의 2a라서 그냥 a 나오는 거 확인돼요? a 나오고 a가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축은 1보다? 그쵸,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괜찮아요? 세 번째, 일단 판별식은 일단 근이 있다라는 거니까 짝수 판별식 할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두근이라고 했어요. 그 등호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저 지금부터 세 가지 풀어봅니다. 첫 번째, 원래 나온 그 식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게. x자리 1 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 이게 0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인 거야. 맞아? 그러면 2a는 2보다 크고 따라서 a는 1보다 크다 되는 거. 괜찮아? 그럼 이거 첫 번째 답. 여기 두 번째 답은 이미 나왔고 세 번째 풀어볼게요. 이거 a-1, a-3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공통범위 갑니다. 일단 세 번째 거 먼저 그려보면 1, 3 벌어져 이거죠. 근데 1번과 2번 똑같은 그림이니까 한 번만 그려볼 건데 그냥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려도 되죠. 자, 공통 부분 어디입니까? 3. 그렇죠.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함축판 세 가지 따져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안 헷갈리려면 그림, 간단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고 함수값이나 축이나 이런 걸 따져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림을 안 그리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자, 26번에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첫 번째, 두근 사이에 있다. 이거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릴 건데 일단 아래로 블록이었어. 그래서 아래로 블록을 그렸고 이 아래로 블록의 두근, 즉 x절편 사이에 마이너스 2라는 게 이렇게 있더래. 자, 그럼 함축판 중에 함수값부터 갑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딱 그림상에서 어떻습니까? 작아요. 그래서 0보다 작다. 축은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마이너스 2. 저 미세한 아이를 기준으로 미세하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조차 몰라. 저 그림은 제가 사이에 그냥 아무데나 숫자를 쓴 거잖아요. 그쵸?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축은 쓸 수가 없어요. 판별식 쓸 필요 있어요? 그쵸? 아래로 블록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함수값이 0보다 작다를 풀었다면 이게 곧 판별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거라고 했었고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다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러면 이 2는 4.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2가 만나서 플러스 2가 되는 거라 2를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따로 분배하고 마이너스 2 따로 분배하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플러스 2를 분배한다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m-1 이게 음수다. 그러면 4 더하기 2m 더하기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m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뭐 사이에 뭐가 있다. 그림을 분석했을 때 그냥 함수값 조건만 써도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였고 2번에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 이게 그나마 애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0과 2라는 거 사이에 있대. 이건 무려 4번 푸셔야 돼요. 첫 번째 함수값 조건 갈게요. 함수값 조건 또한 지금 기준 숫자 자체가 두 개잖아요. 0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 그쵸? 둘 다 하셔야 돼요. 시작해볼게. F0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리 00 넣으면 남는 거 마이너스 m-1밖에 없어요. 맞아요? 0 넣었을 때 함수값 뭔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2 값은요. F2 넣어보면은 이 2는 4.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마이너스도 있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를 분배한다가 되겠고 상수항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2를 넣었을 때 함수값도 어때야 돼? 지금 그림 보고 대답하면? 일단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축 갈게요. 축은 0과 2 사이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축의 방정식 가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럼 앞에 마이너스 떼고 붙이면 되니까 요렇게 그냥 써서 이게 0보다는 크되 2보다는 작아야 돼. 이걸 꼭 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냥 함수값이랑 판별식만 쓰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 된다고 했었던 게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나왔어. 그럼 0 넣었을 때 함수가 양수고 2 넣었을 때 양수고 판별식도 만족해. 대신에 이 두근
이 0과 이 사이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반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축조건 무조건 쓰셔야 되고 마지막 판별식 갑니다. 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는 안 쓸게요. 그냥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c 그러니까 플러스 4배의 n-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문제에 서로 다른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쵸? 괜찮아요? 그럼 위에 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서 넘어가니까 m은 1보다 작다가 나와. 맞아?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없어지고 3m은 1보다 작다라서 m은 3분의 1보다 작다가 돼요. 괜찮아요? 너무 많아서 헷갈릴 것 같으면 이 네 개를 정직하게 수직선에 다 올리지 말고 그럼 너무 그림이 복잡해지잖아. 이미 여기서 작다 나왔지. 둘 중에 공통범위 누군데? 작다 일단 작을 거니까 이미 얘는 안 그려서 써도 된다고. 괜찮아. 나를 혼동시키게 하는 건 그리지 말자. 그 다음에 얘 정리할 건데 양변에 분수 2가 싫어서 양변에 2, 1을 먼저 곱합니다. 그럼 0, m 플러스 2, 4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m 범위 찾을 거라서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3분의 1보다 작다 하면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린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그린 거죠. 일단 공통범위는 여기밖에 없어요. 맞죠? 마지막에 이제 판별식 조건 좀 추가할게요. 판별식 조건은 완전 제곱식 전개한 다음에 플러스 4m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얘가 사라지면서 m제곱 플러스 8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요렇게 되잖아. 그럼 근 두 개 나오거든. 뭐 또는 뭐가 나와? 여기서 근이? 0 또는 마이너스 8. 그쵸. 그럼 0 또는 마이너스 8인데 이렇게 하고 큰, 작 이거일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이거 그리기 전에 이미 이 전에 공통범위가 여기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여기에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말라고요. 애초에 공통범위 이미 애진적이 탈락했어. 그럼 아까 여기까지가 공통범위였는데 그 사이 새롭게 생겨난 공통범위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를 더 추가함으로써 생긴 공통범위는 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3분의 2.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각각을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림에 올려서 그림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중간에 좀 자르는 거 없이 m은 1보다 작다, m은 3분의 1보다 작다,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걸 그림에 다 표현하면 나중에 이렇게 그려놓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환장 파티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통범위가 어디예요? 너무 그림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애초에 이거랑 이거 둘 중에 얘는 먼저 잘라냈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림에서 이런 거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얘 그리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추가하기 전에 이미 3분의 1보다 작다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을 때 이미 이 둘의 공통범위가 여기였잖아. 이거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돼. 그래야 마지막 거를 올렸을 때 얘 눈길도 안 줄 수도 있어. 왜? 이미 그 전에 얘가 공통범위가 아니었으니까. 여기가 지금까지 공통범위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0이 추가되면 아까 그 공통범위의 또 공통범위는 여기밖에 없겠구나 이거죠. 이걸 착각해서 여기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미 이 부분 여기 뒷부분 이미 탈락했다고요. 방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인 답까지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여기는 특히 스텝 1은 전형적으로 비꼬는 문제 하나 없이 그냥 너무 전형적인 1번 두근이 모두 음수다 3, 3, 1 법칙의 그 3개 쓰는 거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함축판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함축판 중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설지는 그냥 답을 맞춰보는 용도로만 꼭 써주시고 마지막 차라리 공통범위 찾는 것만 써주시고 중간중간은 꼭 혼자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499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여기까지는 얘들이 너무 좋아하죠. 왜냐면 두근이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두근의 곱이 뭐니까? 근데 얘는 판별식을 대체하니까 그런 게 너무 좋다 이건데 원래는 두근의 합을 따질 수 없으면 안 따지면 되는데 여기 봐봐. 음수근 절대값이 양수근 절대값보다 크대. 그럼 두근의 합도 따질 수 있는 상황이네. 첫 번째 두근의 합 4K 아니에요? 마이너스 4K예요. 알고 계시죠? 근계관 쓰실 때 부호 조심하시고 근데 음수근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컸었어.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0보다 작다. 그래서 일단 두근의 합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K, 2K, 1,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거 근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상의 기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의미가 좀 이상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고. 얘 풀어볼게요. 양변이 마이너스 4 나눔으로써 부등호 방향이 한번 바뀝니다. 자, k가 0보다 크다가 나와요. 괜찮아요?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어디입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고. 그렇죠. 여기가 최종적인 정답 구간이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괜찮아요? 자, 500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이 1차 방정식의 근보다 작다라고 읽혀야지. 알파가 베타 이렇게 읽는 거 아니고 한국말스럽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 1차 방정식의 근보다 작다라고 읽혀야 돼요. 문제를 읽으실 때. 자, 그러면 1차 방정식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일단 좀 풀자. 2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7 마이너스 x. 한쪽으로 넘기면 3x는 6되고요. 이때 근 나왔네요. x는 뭐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원래 나왔던 여기 부분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1차 방정식의 근, 즉 2라고 하는 그 근보다 모두 다 작대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이 초록색 2차 방정식 아래로 블록에 이렇게 두근 알파, 베타 이렇게 있고요. 이 두근이 모두 2보다 작대요.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3개 풀어야겠다. 3개 풀어봅시다. 첫 번째, 함. 자, 2를 넣었을 때 함 어떻습니까? 부호 어때요? 언젠가 2를 넣으면 여기가 되겠죠? x축보다 있으니까는 양수. 두 번째, 축 갑니다. 얘 축. 축의 방정식 2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축의 방정식 2k가 될 건데 2k는 2보다 어찌해야 됩니까? 수직선에서 왼쪽이 작은 거고 오른쪽이 큰 거야.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이 축이 2보다 지금 왼쪽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축은 2보다 왼쪽에 있다. 자, 세 번째. 어쨌든 근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마지막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주시면 돼요. 짝수 판별식 할게요. b'의 제곱 하면 4k제곱 마이너스 ac 3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모두 다 부호를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풀어볼게. 자, f2는 4 마이너스 8k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데 이게 0보다 크대요. 그랬더니 3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고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 근이 k,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1과 2면서 사이에 끼워야 큰큰 짝짝이야? 큰 이렇게 가시고 얘를 풀면은 k가 1보다 작다니까 또 똑같은 거죠. 그냥. 그럼 얘 이미 탈락이죠. 이미 1번과 2번의 공통범위에 2보다 크다는 건 없어요. 미리 탈락시키고 얘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여기 마이너스 2도 있고 여기 1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큰큰 짝짝이라 큰 작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공통범위가 어디예요? 공통범위? 이미 이쪽 오른쪽은 또 탈락된 것 같고 마이너스 2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까지 여기가 찐 최종적인 공통범위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k의 최대값을 몰았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2. 네, 정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결국에는 말만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 뿐이지 결국 이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2보다 작다라는 것만 해석할 수 있었으면은 그냥 또 함축판이지 뭐. 꾸안에서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501번.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아래로 블록이니까 근을 여기 알파 베타를 표시를 해. 근데 문제에서 이 알파라는 근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 같은 느낌인 거야. 괜찮아? 근데 여기 또 베타라는 근도 있는데 이 베타라는 근은 또 0보다는 오른쪽에 있지만 1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함수까지 조건 쪽 갈게요. 함수까지 조건을 가면은 자, 마이너스 1이 넣었을 때 요쯤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함수값 조건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0보다 클 거고 0 넣었을 때는 0보다 작을 거고 1 넣었을 때 0보다 크다죠. 자, 축은 0과 경계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 조건 쓰지 않을 거고 판별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래로 블록에서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얘처럼 이 가운데 있는 얘처럼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따진다는 그 순간부터 판별식은 이미 기정사실화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값 조건으로 모든 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2 플러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즉 3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됩니다. 맞아요. 0 넣으면 X 사라지고 상수항인 2A-1이 남았는데 이게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따라서 A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됩니다. 맞아요. 1 넣으면 2-A 플러스 2A-1이 0보다 크대요.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근데 이미 이거 큰이잖아. 그럼 둘 중에 큰 거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미 안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3명의 싸움을 붙일 때는 그 중에서 좀 방향이 똑같은 게 있으면 그 2명의 싸움을 먼저 붙여 3명을 이미 탈락을 시켜. 그리고 하면은 좀 편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오는데 답에 영향도 안 주는 마이너스 1 더 그려가지고 괜히 이거 헷갈리게 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웬만하면 안 그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502번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중 적어도 한 개가 라고 있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중 적어도 한 개라는 건 그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근이 2차 방정식 얘 두 근 사이에 있어래요. 근데 2차 방정식 얘 두 근은 바로 나오거든요. x자로 인수분해하면 x가 1 또는 3이 바로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 두 근 사이에 있대요. 그럼 상상해볼까? 1과 3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두 근 사이에 있다.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그림 모두 다 그려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여기 지금 한 근, 예를 들어서 베타가 이게 두 근 사이에 있는 거야. 괜찮아? 근데 또 어떻게도 지나갈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만약에 여기 1과 3이 이렇게 있는데 마치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지나가도 여기 일단은 한 근이 두 근 사이에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1과 3 사이에 정말 두 근이 모두 다 지나가는 건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뭔가 유사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는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1번 케이스 상황 분석 좀 해볼게요. 함수값 기준으로 상황 분석 해볼게요.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떤데?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림 분석할게요.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어떤데? 커요. 3 넣으면요? 작아요. 그러면 이거 각각 풀래요? 그냥 우리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에 풀래요.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얘랑 얘는 어쩐지 뭐가 아래고 뭐가 윈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뭔가 서로 시소처럼 하나가 위로 올라가면 하나는 땅바닥에 있고 하나가 아래에 있으면 하나는 위에 있고 이걸 뜻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뭔진 모르겠지만 F에 넣은 함수값과 F3에 넣은 함수값은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쪽에 있어야 돼. 시소처럼. 그래서 두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게 가장 빨라요. 괜찮아요? 그럼 풀어볼게. F1 넣으면 여기 fx, x자리 1 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식에다가 3을 넣으면은 11 마이너스 5k 이렇게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이걸 이제 풀 건데 우리가 막 사이에 끼워 킁킁작작 이건 어디까지나 2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모든 개수를 양수로 고치기 위해서 얘 마이너스 뽑아내고 얘도 마이너스를 한번 뽑아내 보려고. 근데 어라 둘 다 마이너스를 뽑아냈기 때문에 사실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것도 마이너스를 뽑아냈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를 뽑아냈으니까 마치 아무것도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K는 사이에 끼워 하면 되겠네요. K 사이에 끼워 뭐랑 뭐 사이에? 3과 5분의 11.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끼워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아무튼 여기 범위에서는 1, 2번 그림이 다 나올 수 있다. 자, 3번 그림 갈게요. 첫 번째. 자, 함수값 조건 분석합니다. 첫 번째. F1 넣으면 함수값 어떤데요? F1 넣으면? 커요. 3 넣으면요? 커요. 자, 두 번째. 축의방정식 갈게요. 식에서 축의방정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k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축이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쨌든 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 할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나와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1 넣어서 숫자 계산 또 해보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k는 3보다 작다 하나 나왔고, 두 번째 3을 넣어보시면 9 마이너스 6k 플러스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니까 k가 5분의 11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럼 둘 중에 작다 할 때는 누굴 따라가죠? 작은 그래서 넌 이미 탈락시킬 거예요. 자, 그럼 얘 미니캐스트로다가 얘 먼저 수직선 그려보면 지금 5분의 1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5분의 11보다는 작아. 근데 1보다는 클 거고 3보다는 작아가 여기 밑에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얘는 kk 마이 1 2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2랑 여기 어딘가에 있을 마이너스 1인데 잘 봐봐.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여기가 이미 공통 범위였어. 맞지? 다른 데는 이미 탈락이야. 그러면 제가 큰 작작을 그린다고 한들 답은 어디만 그리면 되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2 부터 부터 5분의 여기만 그리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11 자, 그러면 여기 이 그림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답은 2보다 크거나 같고 k가 5분의 11보다 작다였던 거야. 괜찮아? 근데 아까 여기서는 또 5분의 11과 3 사이 여기까지 이미 답이 나온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완전한 정답이라고 하기가 마음이 조금 찝찝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영역의 합친 범위를 답으로 쓰려고 했더니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2보다 크거나 같고 k가 5분의 11보다 작은데 5분의 11에서 3까지 스무스하게 사실 이렇게 답으로 연결을 해주고 싶으면 마지막으로 확인할 파트가 딱 하나겠죠. 바로 5분의 11에 지금 여기 등호가 둘 다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 경우가 더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세 번째 경우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던 건데 네 번째에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세 번째 그림은 1과 3 사이에 완전히 쏙 들어가 있었던 건데 네 번째 만약에 한 근이 이렇게 1과 3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한 근이 3을 완전히 지나던가 또는 한 근이 1을 완전히 지나고 3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근이 1과 3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 근은 사인, 이쪽 근은 사인은 아니겠지만 자, 그럼 요것부터 또 상황 분석 들어갈게요. 첫 번째, F1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 있고 F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완벽하게 능령이다라는 것. 이 그림에서 분석해보면 F1은 완벽하게 또 능령이고 3을 넣었을 때 함수값 F3 값은 또 0보다 크다라는 것. 이렇게도 나머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큼과 동시에 11 마이너스 5k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거를 풀어보면은 요거에서 k가 넘어가면 k는 3보다 작다고 밑에 거를 풀면은 k는 5분의 11이다야. 근데 5분의 11은 3보다 작은 거 맞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에 답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능령이고 동시에 11 마이너스 5k가 0보다 크단데 위에 거를 풀면은 k는 3이 되고 밑에 거를 풀면은 k는 5분의 11보다 작다야. 근데 5분의 11보다 작은 k가 3이 될 순 없어. 왜냐면 3은 5분의 11보다 큰 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마지막 찝찝함이 해결이 됐네. 그 찝찝함의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k는 5분의 11도 답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색칠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까 2 이상 5분의 11 미만이었고 자연스럽게 바통 터치 5분의 11부터 3까지 갔으니까 최종의 찐 마지막 정답은 2 이상 3 미만이다 라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에서 아까 5분의 1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 나왔고 두 번째를 풀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고 k가 5분의 11보다 작다가 나왔길래 내가 이걸 한꺼번에 얘를 연결해서 뭔가 쓰고 싶은데 5분의 11이 더 답이 들어갈 수 있나? 마지막 그림 케이스 따져봤더니 5분의 11이 따로 답이 들어가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얘까지 연결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답으로 한 번 했으면 2 이상 3 미만이다 라고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의 심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것 하나 오차없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 때보다는 부등식을 풀 때 좀 더 예민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 새로운 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